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동두천시에게는 성장 동력이 절실한데요. 동두천시가 발표한 올해 시정 운영 방향도 도시 경쟁력 확보에 맞춰졌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확대와 GTX-C 연장이 올해 동두천시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는데요. 특히 정부를 향한 미군 기지 반환 요구도 그 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새해를 맞아 기자들과 만나 2024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도시 경쟁력 확보. 박 시장은 국가 산업단지 확대 개발과 GTX-C 연장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역 경쟁력 확보의 필수 조건인 미군 기지 반환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앞에서 총걸기 대회를 여는 등 미군 기지 반환을 뜨겁게 요구하고 있는 동두천 시민사회. 박 시장은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현안사항인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우리 요구가 간철될 때까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도 올 한 해 동두천시의 주요 과제입니다. 양주시 등 여러 지자체들이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 역시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 빙상도시로 유명한 동두천시는 소요산 인근에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마 2월 달부터는 지금 범시민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기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실내링크장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또 진행되는 방향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두천시는 노인회관 건립과 행복드림센터 조성,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 추진 등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복지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신년 대담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해 1호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전철 1호선의 명칭을 연인선으로 짓고 연천역 광장을 연인광장, 주변 공원을 연인공원으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요. 연천역에서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셔틀버스를 만들어 연천의 주요 관광지를 알릴 계획입니다. 또 생활 인구를 약 4만 명에서 7만여 명으로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군수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중력이산의 의지로 2024년을 연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덕현 연천 군수의 2024년 연천 세회 계획은 15일 저녁 8시 50분 LG 헬로비전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양주시청 신규 공무원이 허위 출장 신고서를 내고 동료 공무원들과 밥을 먹고 카페에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주시가 입장문을 내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고졸 특채로 임용된 9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SNS에 출장 신청서를 찍은 사진과 함께 출장 신청을 내고 주무관들이랑 밥 먹고 카페를 갔다며 월급 루팡 중이라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불만과 팀 회식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A 공무원이 업무 숙지를 위해 같은 팀 공무원과 출장을 갔으며 점심시간이 다가와 인근에서 출장 중인 공무원 2명과 식사를 하고 카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출장이나 출장비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A씨가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포천 창수면에서 불이 났습니다. 13일 오후 9시쯤 포천시 창수면 초동리의 한 고형 연료 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한 개동 일부와 고형 연료 10톤이 타 소방서 추산 2,88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천 지역 초등학교가 올해 입학을 앞둔 가운데 4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12일 기준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22,232명 중 22,144명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들은 보호자 연락과 가정 방문을 해 지난 4일 예비 소집 이후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 88명에 대한 해외 출국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모든 기초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 4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 수사 의뢰 아동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4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모두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1년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최근 4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19곳인데요. 제도 시행 첫 해인 2020년 43곳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전체 할당량 대비 쓰레기 반입률은 2020년 118%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3%까지 떨어졌습니다. 반입량 초과 지자체는 서울에서만 12곳이었으며 강서구가 2022년에 이어 또다시 쓰레기 반입률이 수도권 최다였습니다. 그 뒤로는 동대문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순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 김포시와 안산시 등 7곳이 반입 총량제를 위반했습니다. 인천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반입 총량을 넘기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을 순회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을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16일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진행되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데요.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지자 등 400명가량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양구는 이달 초 부산 방문 때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인천 방문을 앞두고 이 대표의 흉기 피습과 같은 사건이 인천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위원장 경호를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과도 협의했습니다. 경찰은 행사 당일 기동대와 강력계 형사 등 경찰관을 배치해 만일의 돌발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를 보면 지난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청약 건수는 112만 8,500여 건이었습니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의 청약 접수 건수는 66만 3천여 건,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10명 중 6명이 수도권 아파트를 선택한 겁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청약 접수 건수는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접수 건수가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반면 지방의 경우 지난 2022년 60만 6,800여 건이었던 청약 건수가 지난해 46만 5,4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청약 건수가 지난 2022년의 절반으로, 경남의 경우 97% 이상 급감했습니다. 청약의 수도권 쏠림, 이유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데에 더해 지방과 달리 미분양 우려가 덜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질 전망인데요.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만큼 부동산 쏠림 현상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의 절반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R114의 조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4채 중 1채가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와 도봉구가 각각 59%와 57%를 차지해 30년 초과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양천구도 37%로 뒤를 이었는데 목동 아파트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지난 8일 명동 입구 정류소에 줄서기 표지판을 도입해 퇴근길 혼잡이 빚어지자 경기도의 광역버스의 감차와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광역버스의 감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노선의 정차 위치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도가 지난달 시군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서울시의 노선 조정을 제안했다며 서울시가 지난 8일 5개 노선을 조정하자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정류소를 정비하는 대로 명동 입구 정류소를 이용하던 광역버스 5개 노선의 정차 위치가 우리은행 종로지점 정류소로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731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양평군에 토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했습니다. B씨는 안양의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을 자녀 소유의 계좌로 받아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습니다. 한편 도는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의심이 가는 375건에 대해 세무관서에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건수가 2만 9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병원 안심동행은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우미가 동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투석, 재활, 항암 치료는 물론 입원이나 퇴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동행 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1인 가구 의료 지원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서울 시민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시는 동행 서비스 이용 건수가 2022년에는 1만 건을 돌파했고 시행 3년 차인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7.5% 증가한 18,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2024년도 수사 기본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 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의 기본 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환경오염과 먹거리 안전 등 5대 민생 범죄와 동물보호, 경제범죄 등 특정 범죄 분야로 나눠 진행합니다. 특사경은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수사 분야 안내, 수사 전 수사 계획과 수사 후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등을 통해 동종 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 제한 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 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 형질 변경 34건, 벌목 1건인데요. 158건 중 56건을 현장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 복구됐으며 41건은 행정조치 중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됩니다. 실시간 원격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공립고등학교가 내년 3월 서울 성동구에서 문을 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칭 서울통합 온라인 학교 운영을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 3월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서울의 고등학생들은 자기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을 이 학교를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